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는 24살의 박지인 씨. 지난해 5월 29일 병원 오전 근무를 마치고 평소처럼 밝은 모습으로 퇴근했다는 지인 씨. 그런데 새벽 5시 8분경 직장 동료에게 남긴 메시지를 끝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지인 씨.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그녀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점심에 이제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지인이가 이제 사망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발견된 장소가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인이가 아내 집에 갔다는 거죠. 헤어진 지 그때가 한참 됐을 때였는데 알몸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해 있었다는 지인 씨.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안 씨는 지인 씨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다는 두 사람.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왔다는 안 씨는 지인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함께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자친구랑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다 마비가 되어 있고 지금 갑자기 입에서 피를 이렇게 토하고 계속 때려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서. 네, 전 남자친구. 경찰은 신고자였던 전 남자친구 안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방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로서 그때는 진술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 조사 왔을 때는 제가 왜요? 제가 왜 왔어요? 되게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인 씨 사망 원인에 대한 단서를 듣지 못한 경찰은 유가족을 설득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지인 씨 사망 원인은 놀랍게도 메스암페타민, 즉 필로폰에 의한 중독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마약 얘기를 꺼내자 그제야 자신은 지인 씨에게 마약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 그녀에게 마약을 먹여서 죽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안 씨. 지인 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 돌아온 그는 성관계 후 집에 있던 마약을 지인 씨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인 씨가 호기심을 보이더니 스스로 헛개차 음료에 마약을 타서 마셨다는 겁니다. 이후 그녀는 약 20분간 목욕을 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는 것이 안 씨의 주장입니다. 지인 씨가 스스로 마약을 탄 음료를 마셨다는 안 씨의 주장을 친구들과 가족들은 반박합니다. 지인 씨가 마약과는 거리가 먼 데다 의약품 안전 교육을 받는 간호조무사로 일한 만큼 그런 무모한 짓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전 남자친구 안 씨를 곁에서 지켜봐온 친구들은 그가 지인 씨에게 마약을 먹였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헛개수에다가 원래약 타서 언니 그거 먹고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인 씨와 동갑이었던 안 씨가 지난 2020년 입대를 앞두고 지인 씨에게 고백하며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 내내 안 씨의 데이트 폭력에 시달렸다는 지인 씨. 헤어진 이후에도 지인 씨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왔다는 안 씨. 사건이 있던 그날도 안 씨는 지인 씨가 있는 곳에 나타나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니까 자리를 옮기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인이가 그 핀을 챙기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갔다 와라 그러면 그 뒤로 이제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버렸던 걸까? 수소문 끝에 우리는 그날 새벽 지인 씨를 목격했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사거리 그 특별히 앞에서 이제 지인이랑 둘이 본 거죠. 남자가 좀 하고 있으니까 위협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인 씨 휴대전화에 오전 4시 7분경 택시비를 결제한 내역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서 목격된 이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인 씨는 안 씨를 따라 그의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 CCTV를 보면은 그날 지인 씨는 꽤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안 씨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그의 집에 갔던 건 아닐까. 심증은 있고 막 한데 그때 당시까지는 이제 결정적인 뭐 증거나 이거는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은 뜻밖의 곳에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거제경찰서 형사과에서 첩보를 입수해 아산경찰서에 전달한 겁니다.
지인 씨가 복용했던 마약의 공급자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를 통해 마약 공급자 한 씨의 정체를 파악한 경찰은 마침내 그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상황이 담긴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경기도 평택의 한 대학교 주차장에서 마약을 구매했던 안 씨. 그런데 그날 안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멤버 똑같이 맨날 같이 다니면서 하면은 걔네는 이름만 딱 들어도 그냥 소문이 그냥 안 좋은. 지난해 7월 21일 경찰은 안 씨와 함께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안 씨와 돈을 벌 목적으로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상 한 씨를 만났습니다. 차량 안에서 아이스 5g이 담긴 지퍼백을 받았고 받은 마약을 안 씨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일이 생긴 것입니다. 마약상에게 구매한 마약을 안 씨의 집에 보관했던 이유는 당시 박 씨가 안 씨의 집에 잠깐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날 새벽 안 씨가 지인 씨와 함께 있는 줄 몰랐던 박 씨는 잠을 자기 위해 안 씨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걸쇠가 걸려 있어서 걸쇠가 잠겨 있는 문을 살짝 열었는데요. 집안에 인기척이 없어 조용했습니다. 집 안으로 신발 2개만 보였고요.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발로 차고 부르고 전화를 걸었는데 대답이 없어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안 씨와 연락이 닿은 마약상 한 씨로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전해 들었다는 박 씨. 곧바로 안 씨에게 전화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헛개수차에 마약을 타서 먹였다라고 얘기를 하여 제가 도대체 얼마나 먹였냐라고 하니까 언니가 봉지에 있는 마약의 반 정도 타서 먹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해 7월 안 씨를 상해치사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열린 안 씨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선 박 씨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모두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안 씨가 구속된 직후 박 씨가 그의 면회를 갔던 접견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문제가 된 게 그거요. 상해치사로 엮여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너가 내가 먹였다고 이렇게 진술했다며. 안 씨로부터 왜 마약이 든 음료를 먹였다고 얘기했냐며 추궁을 당했던 박 씨는 이 면회 이후 안 씨가 마약을 먹였다 해서 지인 씨가 마약을 먹었다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지인 씨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박 씨. 유가족은 그가 증언을 바꾼 것 외에도 이 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안 씨의 지시를 받은 박 씨가 사건 현장을 말끔히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사망 2달여가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안 씨를 구속해 수사하기 시작한 경찰은 직접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안 씨를 살인 혐의로 송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여전히 그날 지인 씨가 어떻게 해서 마약이 든 음료를 먹게 됐는지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그날 지인 씨는 헛개참에 필로폰 3g을 타서 3분의 1 정도인 최소 1g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60kg 기준으로 하면 한 200mg이 치사량인데 그 정도면 그냥 사망할 가능성이 높죠. 전문가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안 씨의 주장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인 씨가 마약을 복용한 후 보인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20-30분간 목욕을 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분 상태, 초조한 상태 이러다가 경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도의 과량이라면. 근데 목욕을 20-30분 한다? 이 약효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 씨의 묘한 진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못 들었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수한 사건 당일 안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은 오전 4시 10분 안 씨가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 오전 11시 21분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총 6건의 LTE 통신망 사용과 4건의 문자 메시지 사용이 확인됩니다. 그는 대체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무엇을 검색했던 걸까? 안 씨의 휴대전화에 그 단서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안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미 폐기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 박 씨에게 지시해 사건 현장에 있던 헛개수 음료병과 지인 씨가 누워있던 매트리스까지 말끔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씨와 박 씨는 증거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인멸했던 걸까? 몇 주간 취재를 이어가던 우리는 당시 심부름센터 사장의 지시를 받고 안 씨의 집에 직접 들어갔던 사람, 그를 어렵게 만나 그날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약 제공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그게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너가 그냥 올라가서 해달라. 박 씨의 지시사항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안 씨의 집 베란다에서 헛개 수병이 담긴 쓰레기 봉투와 위조된 법인 서류들을 챙기는 것. 박 씨의 지시대로 안 씨의 집에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심부름센터 직원은 박 씨와 함께 근처에 있는 한 폐기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제 헛개수 먼저 다 부었죠. 다 붓고 주사기 하고 헛개수 통 아예 뜯어버리고 자기 주머니 주섬주섬 이제 약을 꺼내고 형 왜 약 갖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됐어 하면서 약 두 봉지 태우고 지금 태우고 상관이 없어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 씨가 들었다는 놀라운 얘기는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고 3일 동안 저는 이렇게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기 먹인 사람이 원래 그만큼 먹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그냥 일단 무작정 털어 먹었다. 안 씨가 필로폰을 그만큼 사용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인 씨에게 치사량의 필로폰을 음료에 타먹였다는 겁니다. 그 과다복용했다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짜고치는 전화하는 걸 제가 다 들었고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의 말은 사실인 걸까? 우린 그가 안 씨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증거물을 소각했다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태웠단 말씀이시죠? 거기 옆에 보면 뭐 소파도 있었고 그런 막 잔해물들 갖고 와서 막 베개 손도 있었고 그런 거 다 켰거든요. 전 이거 혹시 아닌가요? 맞아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잔해물들을 걷어내자 페트병 뚜껑 입 닫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타다 남은 헛개차 음료병이었습니다. 박 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물을 인멸했던 심부름센터 직원의 증언으로 사건 당일 지인 씨가 어떻게 해서 필로폰을 마시게 됐고 어떻게 해서 증거물인 헛개차 음료병이 사라지게 됐는지 그리고 안 씨와 박 씨가 어떻게 말을 맞췄는지까지의 전말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전날 마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친구 박 씨와 함께 거금을 주고 샀던 마약을 왜 하필 지인 씨에게 먹였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씨의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 씨가 마약으로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보며 비슷한 범행을 계획하는 끔찍한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안 씨의 성적 취향과 이상 행동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안 씨가 지인 씨에게 마약을 먹인 목적에 대해 조심스럽게 추정했습니다. 마약을 먹는 목적 자체가 이걸 통해서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성관계를 멈추고 마약을 먹고 자는 거잖아요. 안의 주장은 이게 매우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순서를 거짓으로 뒤집어서 얘기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로 이렇게 상호 반응을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는, 전혀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성적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면은 성적 가학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해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성적 습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끔찍한 사건까지도 연루되지 않았을까. 1심에서 상해치사로 9년형을 선고받은 안 씨는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고의로 먹인 것 같은 정황이 있고 그리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가장 참혹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벼운 죄로 이걸 기소했다라는 거죠. 대단히 처참한 결과다라고 이 사건이 보여져요. 아직도 이 세상에 딸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지인 씨 어머니는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차마 딸을 찾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쯤 억울하게 떠난 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어머니의 물음은 여전히 그 밀실안을 맴돌고 있습니다.